아무튼 여러 동지들 듣고 계신데 제가 이게 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하고 서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3시에 기자회견도 있고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200일이 넘게 택시 노동자 진짜 월급제 쟁취를 위해서 고공투쟁을 하고 있다가 급하게 지금 대구까지 내려와 있고 3시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다 지금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문제로 한 사업장이 지금 직장 폐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과 면담 투쟁 때문에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있는 질의응답을 제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올려준 자료집을 좀 읽어보시면 많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진행자분들한테 또 질문서를 올리면 제가 별도로 꼭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넓은 주제이기도 한데 택시가 좀 역사가 굉장히 좀 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 2019년 거치면서 갑자기 지금 택시가 저희들은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변화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 택시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단지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의 특수성 이런 문제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모든 구조와 변화는 업종을 초월해서 다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저는 오늘 좀 택시 관련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갑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고 또 이 사용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부조리한 문제들이 많이 하고 또 오늘 주제가 과연 스마트한가. 실은 택시 온라인 호출 앱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택시는 굉장히 스마트했죠. 무슨 얘기냐.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택시 승차 거부란 문제가 있고 또 택시를 잡기 위해서 이 추운데 장시간 대기해야 되고 호출해도 택시가 좀 늦게 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택시를 신속하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문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택시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승차 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요런 택시의 병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도입된 공유경제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동권 보장을 신속하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승차 공유, 차량 공유라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소위 차량 공유라는 문제, 승차 공유라는 문제 때문에 택시 업계에 온라인 호출 앱이 등장하게 된 거죠. 맨 처음에 대한민국에는 이제 우버라는 차량 공유 업체가 상륙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택시 업계와 정부와 그다음에 택시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상륙을 못 하는데 그 뒤로 이제 국내에 있던 카카오라는 이 대기업 모빌리티 업체가 차량 택시 업계에 급속히 진출을 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정부의 지원 속에서 국내에 신속하게 모빌리티 업체를 세워내지 않으면 초기업, 초국가적인 외국 모빌리티 업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 막대한 수수료가 외국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가 굉장히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카카오라는 국내 대기업을 신속하게 좀 키워줄 필요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양성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죠. 2018년, 19년에 카풀 반대 대책위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결국에는 택시 관련 사업주들이 차량 공유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택시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택시에 도입하는 걸 다 승인해버리죠.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만 그때 당시에 지금 현 사태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해요. 그 성명서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산업의 발전 속에서 택시를 신속하고 편하게 이용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산업의 발전 때문에 기계 파괴 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인정하는데 불을 보듯 뻔하게 막대한 수수료, 호출료, 이 부의 축적을 과연 어떻게 막아낼 거냐. 그래서 이걸 좀 공영화, 국가가 개입하는 걸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막대한 부의 축적을 사회적 임금으로 환원시키는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면 지금의 사태를 분명히 초래할 거다고 우리는 경고했었죠.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카카오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여러 동지들이 듣고 싶은 게 과연 현재에 드러난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택시가 받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 요걸 좀 짚어봐야 다음 기회에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좀 나올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 7페이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가 등장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신속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게 됐냐라고 하면 지금 카카오 호출을 하더라도 택시가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그러면 택시가 없어서 오지 않냐,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카카오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실은 카카오가 시장을 거의 뭐 80% 이상 점령하면서 이제 이윤 창출을 위해서만 모든 지적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페이지 이제 맨 위쪽을 보면 카카오가 이게 나중에 이제 타다가 됐던 거대 기업인 우버, 우티죠. 이런 기업도 똑같이 될 거라는 차원에서 카카오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라는 대기업 속에는 카카오티, 카카오뱅크, 뭐 인터테인먼트, 뭐 지금 보니까 158개 정도의 계열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엄청난 계열사 중에 하나가 카카오티예요. 카카오티는 온라인 택시 호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도 여가 들어있고, 자전거 공유 사업도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권 보장을 하는 카카오티 계열사 중에 하나가, 카카오티는 카카오 회사의 하청업체고, 또 카카오티 밑에 또 하청업체를 또 둡니다. 이게 카카오 블루거든요. 카카오 블루가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티 안에도, 카카오 블루 안에도 무엇이 있는 거니? 카카오 블랙이 있고, 카카오 라이언이 있어요. 카카오 라이언은 소위 이제 15인승 이상 승합차를 카카오 라이언이라고, 카카오 블랙은 옛날에 모범 택시처럼 소위 고급 택시를 이용해 주는 거고, 주로 이제 택시를 호출하는 게 이제 카카오 블루에 속해 있는데, 카카오 블루에 속해 있는 3차 하청업체, 여기에 가맹된 택시 업체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직영업체라고 그래요. 마치 직영업체라고 해서 카카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택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벌써 3단계 뛰어서 만들어 놓은 1차 택시 업체가 카카오 블루라는 회사고, 카카오 블루 안에 소위 이제 경영이 악화된 일반 택시 사업장을 인수하는 KM1부터 KM9이라는 직영회사가 있어요. 이것은 카카오 블루에서 직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카카오 호출 앱을 사용하는 가맹사업장, 그래서 광역별로 뭐 전라북도, 서울, 경기 이렇게 광역별로 광역별 플랫폼 사업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 광역별을 통해서 이제 일반 택시 사업장들이 집단적으로 가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맹 사업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택시 노동자들이 내가 이 카카오 호출 앱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99,000원씩 월 가입비를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카카오 프로라는 건데, 그래서 99,000원씩 너무 과다한 사용료를 부담하니까 택시 노동자들 반발이 심했죠. 이번 국감 때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에서 한 29,000원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한 달에 29,000원만 내면 또 카카오 온라인 호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죠. 또 그 밑에는 뭐냐, 나는 뭐 29,000원도 안 내겠다 해서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카카오 호출 앱을 설치를 하면 설치는 돼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 단계에 설명한, 처음에 카카오가 택시 호출앱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다 무료로 가입하고 무료로 호출료나 수수료 없이 카카오 온라인 호출앱 플랫폼을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택시 시장을 점령을 다 해버리니까 카카오에서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면 대기업의 이윤을 창출할까? 처음에 시작했던 택시를 신속하게 승차하고 소위 배회 영업에서 운송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절감시키고 택시 노동자도 대기업 형태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승객과 가장 가까운 택시를 연결해 주는 게 온라인 호출의 이 플랫폼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윤 때문에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호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영회사가 가장 먼저 호출이 뜹니다. 만약에 시간 안에 직영회사가 이 콜을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가맹사업장한테 또 호출이 넘어가죠. 또 가맹사업장이 모자라면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 프로, 돈을 조금씩 저렴하게 내고, 결국에 이거마저도 택시 노동자가 호출을 받지 않으면
수수료나 뭐 가입비가 없는 이 호출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의 마지막 단계에 아무런 수수료 없이 이용하는 카카오 택시 호출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 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겠지만 그만큼 카카오가 또 항의를 하면 그래요. 자기들은 이렇게 배차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하냐? 그럼 무작위 소위 AI라는 컴퓨터가 한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영 택시와 가맹 택시와 카카오 프로 가입한 택시와 그다음에 일반 카카오 가맹한 택시를 갖다가 4대를 세워놓고 옆에서 승객이 호출해 보면 나머지 3개 안 뜹니다. 가장 수입이 좋은 직영 회사가 가장 먼저 뜨죠. 앉아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이유가 보면 밑에 그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수수료가 카카오를 가맹하거나 이제 하면 카카오 블루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카카오 블루에서는 전체 매출의 3.3%를 무조건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이건 법적 규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광역 카카오 업체를 통해서 가맹하는 사람들은 3.8%, 많게는 4.6%까지 내거든요. 그럼 3.3%를 카카오 블루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또 광역사업장이 또 가져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카카오 직영업체, 카카오 가맹업체, 카카오 프로 하는 것이 카카오 블루라는 호출앱 서비스의 수익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호출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하나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카카오 호출하면 가까이 있는 택시가 오는 값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택시는 옆에 있어도 직영이나 가맹사업장이 멀리 있는 2km, 3km 있는 것이 먼저 잡고 한참 기다려야 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만히 보면 카카오 호출 서비스를 누르면 노란색이 뜨고 파란색이 뜨거든요. 이 파란색은 또 뭐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전체 매출의 수수료 말고 빨리 택시를 타고 싶으면 호출료를 내라는 겁니다. 호출료도 조금만 내는 게 아니라 많이 내라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카카오 호출 호출 앱을 보면 파란색이 뜨면 맨 처음에는 10,000원 정도의 호출료가 떠요. 근데 이게 호출료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일반 소비자는 이게 다 택시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10,000원이라는 것은 그냥 빨리 타고 싶으면 이 돈을 빨리 많이 내라. 그러면 택시가 바로 잡힌다. 이것을 그냥 요금으로서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처에 직영이나 가맹 택시가 없으면 멀리 있는 아니면 밑에 수입이 적은 카카오 호출 택시가 이것을 해야 되니 아까 10,000원씩 냈던 빨리 택시를 잡고 싶었던 돈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9,000원, 8,000원 시간 단위로 1분을 기다렸으면 한 1,000원씩 다운되는 거죠. 5분, 10분 지나면 이제 무료로도 소위 호출료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10분 동안 대기하는 시간을 허비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카카오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이윤만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수수료 횡포, 호출료 횡포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이윤 때문에 처음에 온라인 호출 서비스를 도입했던 취지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택시가 경제적으로 호출에 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응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라는 대기업 플랫폼 때문에 지능적인 부당 노동행위 이게 횡행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 좀 설명을 드렸어야 맞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죠. 무슨 얘기냐? 택시 한 대 소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투여 재산도 없는 거죠. 노동자 한 명을 직접 고용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온라인 호출 앱 요 재산 하나,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기 위해서 카카오뱅크, 돈을 만지는 것과 지능적인 온라인 앱 서비스 두 가지만 갖고 있다는 거죠. 차량 한 대 없고 노동자 한 명 고용하지 않고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카카오가 무슨 짓을 하냐라고 하면 맨 처음에 가맹이나 그 프로 한 달에 뭐 29,000원 가입을 하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동의서가 뭐냐라고 하면 승객과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콜을 거부하거나 지령이 내리면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차 거부 없는 뭐 카카오 택시라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 멀리 있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콜을 거부하게 되면 5점 만점에서 4.5점이 되면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거부하면 이 카카오 가맹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정지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3회 이상 또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주일씩 자동으로 징계를 줘요. 우리는 징계라고 표현을 해요. 쟤들은 뭐 계약서대로 뭐 정지를 준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코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이 정직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참 재밌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법이 뭐냐? 가장 일 잘하는 사람만, 운전을 전문적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사람만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 거니? 지금 직영회사가 KM1부터 KM9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9개의 회사가 있는데 KM1부터 KM7 7개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로 서울에서 가동을 해요. 그런데 KM8과 KM9라는 회사는 다 도봉산 산 뒤쪽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사권에 대한 것은 카카오라는 고유 독점을 갖고 있어 가지고 KM1부터 KM7까지의 노동자들이 성과가 약하면 저성과자라고 해서 KM8과 KM9라는 회사로 이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는 그 회사에 출퇴근을 할 수가 없죠. 스스로 그만두라라는, 소위 매출 성장을 위해서 운전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리고 잔인한 노동 탄압을 하기 위해서 직영회사를 그쪽으로 두 개를 두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나 운전하는 택시 노동자나 처음에 시작했던 스마트한 모습에서 아주 잔인한 한 기업의 이윤만을 쫓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이라는 것이 과연 공유경제나 승차 공유라는 것이 편리하고 상호 간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지원 속에서 만들어진 업체인데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좀 꼭 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뭐 대안적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집에 보면 우티는 요즘 와서 굉장히 좀 친절해요. 무슨 얘기냐? 택시 호출해주면 보너스도 주지 않습니까? 뭐 한 2,000원씩 뭐 돈도 주고, 택시 노동자들도 교육받으러 가면 오히려 돈을 줍니다. 카카오는 지금 교육받으러 가면 내 경비를 드려야 되는데, 이 우티가 지금 이제 늦게 출발했어요. 우티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SK라는 티맥과 공유해서 이제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지만, 지금은 시장 잠식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높지만 언젠가는 우티도 카카오처럼 시장 일정 부분 시장이 점유되면 카카오처럼 똑같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는 나쁜 기업, 뭐 우티는 뭐 좋은 기업,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속내는 카카오가 출발 때부터 스마트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지금 현재는 아주 더 택시의 병폐가 되살아나는 기업으로 변형되었듯이 우티도 똑같이 될 거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하고, 질문사항 있으면 진행자 동지가 좀 정리해서 면담 투쟁도 있어서 제가 아마 질의응답 시간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